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행위나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등 누군가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고 있을 이 행동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엄연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이 삼엄하지 않고 걸린다 해도 과태료가 높지 않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로만 보아도 불법적인 행동들이지만 오히려 불법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었던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었다는 불법 행위 탑 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맥주 배달. 어플 터치 한 번이면 간 만든 치킨, 족발, 피자 등 각종 외식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이면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간절해지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맥주도 함께 주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치킨 주문이라면 더 그렇죠. 그러나 전화로 맥주를 주문하고 배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병맥주나 캔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생맥주 배달은 불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3개월 이내에 판매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음식점에서 생맥이든 병맥이든 맥주 자체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맥 인기가 거세지며 이를 합법화하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지난 2016년 국세청에서는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통신 판매로 보지 않는다며 맥주 배달을 허용했죠. 그러나 정해진 법의 테두리가 매우 모호해 치킨의 맥주 배달은 가능하지만 맥주의 치킨 배달은 불가능한, 한마디로 다소 복잡하고 깐깐한 규정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주류 판매 업체 및 배달 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결국 2019년 7월에서야 별도의 용기에 담은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인데요. 지금까지 시켜먹은 생맥주가 전부 불법이었다니 뒷북 행정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병 같은 식으로 음식의 부수한 술의 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도 발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위, 편의점 앞 맥주. 캔맥주가 4캔에 만원인 시대, 시켜먹는 맥주보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집 근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운치 있게 편맥을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편의점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대부분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요. 완제품과 더불어 원두커피, 어묵, 호빵 등 조리 음식을 판매할 순 있지만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 않죠. 먼저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파라솔이나 테이블, 의자 등은 장애물로 간주돼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만약 도로나 인도가 아닌 편의점 점주 사유지에 설치한 경우라면 합법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이라면 실내외 모두 음주 금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포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맥주 한두 잔에 너무 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업소들의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리해 놓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네요. 2위, 눈썹 문신.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타투가 불법이란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무에서 유를 창조해주는 눈썹 문신 역시 모두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타투를 포함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의 반영구 화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의료법에 의거하자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인 것이죠. 사실 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들이 문신 시술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불법 미용업소가 판치는 상황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나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처벌 수위를 갖추고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실제로 불법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타투협회의 타투 및 반영구 화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진행된 문신 시술 건수는 약 6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 규모로 따지면 무려 1조 8천억 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문신까지 규제하려는 과도한 단속에 대한 볼멘 소리도 꾸준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규제라고는 하지만 문신 중 염료로 사용되는 화공약품을 피부에 넣는 행위 자체가 인체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문신의 공식적인 합법화가 조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위.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요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 중 하나죠. 인도를 거닐다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에 자리를 내어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텐데, 사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배기량 50cc 이하 원동기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죠. 인도는 물론 자전거 및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인도에서 타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전동 킥보드 포함 개인 교통수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무려 124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 가능성도 높죠.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해가 갈수록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도 지침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용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헬멧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측되는 개인 교통수단 시장, 정부 주도의 세부적인 운행 지침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가 싶기도 한 일상생활 속 정부 주도의 규제.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자율화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혼동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고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규제 조치가 마련돼 위법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